자, 먼저 생명과학 이번 시간은 이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그러니까 순환을 하냐, 순환하지 않느냐. 일단 결론을 딱 내려놨네요. 생태계에서 물질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그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생태계를 보면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이 색깔을 잘 봐야 돼. 색깔. 자, 녹색의 화살표는 물질의 이동을 표시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일단은 출발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생산자 하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은 그치, 유기물. 그래서 녹말, 포도당 같은 이런 유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분해자 하면 세균, 곰팡이, 버섯 얘들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 그냥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이동 부분을 보면 이 에너지, 자,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처음에는 태양이라는 놈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상 열 에너지 형태로 그치?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치?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순환. 자, 물질 순환. 자, 지금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원소 중에서 탄소와 질소는 비생물 환경에서 생물로 유입된 후에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제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가 뭐 또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순환하는데 이제 탄소의 순환이야. 그지? 그러면 이 탄소라는 요 원소가 C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할 때 그지?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탄소는 주로 자, 대기 중에 존재할 때는 CO2 형태. 그지? CO2 형태로 대기 중에. 그러니까 대기 중에 그러니까 홀로 그냥 탄소 C가 있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탄소를 품고 있는 거지. 그치? 품고 있습니다.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HCO3- 이거 탄산수소 이온입니다. 그래서 물에는 이런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할 때 생산자에 흡수된 후에 그렇죠? 요 광합성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이 포도당이 분자식이 C6H12O6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 또는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꼭 암기를 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자, 요거 탄소 잠깐만요. 왜 이러지? 중간에 끊겨버리네. 자, 탄소의 존재 형태.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땅, 그치? 땅, 석회암, 탄산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화학식으로 쓰자면 CaCO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생물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각 권역에서 이 탄소가 어떤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에 흡수된 후에 광합성에 이용되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전환이 되고, 또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요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이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또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은 자, 지금 여기에 이제 큰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환 과정인지만 보면 돼. 자, 여기에 제일 먼저 1번 광합성이 보입니다. 1번은 대기 중에, 그치, 식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으로 합성이 된 후에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로 전환되어 생산자 체내에 저장되거나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림이잖아, 그지? 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 저장된 유기물을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체내에 저장이 되거나 또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그치? 뭐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이 동물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 중에 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또 어떤 형태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나 물속으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분해자. 자, 세균이나 분해자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분해자의 대상은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 이 친구들도 본인들의 어떤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호흡을 해야 돼, 그지? 그때 누구를 이용합니까? 뭐 사체나 이 배설물들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그지? 자기 호흡에 쓰고, 호흡을 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이체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낙엽에 포함된 유기물은, 그쵸, 유기물은 분해자의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되어 또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 공장에 대한 내용이네.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생물의 사체 중 분해되지 않는 일부 유기물은 땅속, 호수, 해저 등 오랜 기간에 퇴적되어서 자,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또 이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왜냐하면 이 화석연료 안에는 어떤 원소입니까? C, 탄소와 수소의 원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그지? 그리하여서 이런 놈들이 연소 후에, 그지, 산화가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놈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이 되면 무슨 효과?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그치 유발이 되는 겁니다.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뭐 온실 효과라는 이 내용은 지구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렇지.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냐면 적외선 형태입니다. 적외선. 그래서 이 적외선이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나 메테인, 그 다음에 이런 온실 기체들한테 흡수되었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하면서 지표의 온도가 뜨겁게 높게 유지되는, 그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 기체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 제일 중요한 기체지.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등의 농도 증가로 온실 효과가 심해져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지구 전체 기후가 변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어 생물이 멸종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서 이 산성화된 바닷물은 이제 달팽이의 석회질 껍데기 이런 것들을 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인 바다 달팽이의 먹이 감소는 먹이 사슬을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면 어패류 있잖아, 그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물들이 껍질을 제대로 못 만들어, 알겠니?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그지?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인한 이제 바닷물에 산성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했고 탄소의 존재 형태 요걸 좀 꼭 기억해 두시고 뭐 궁금해 요 내용은 만약에 분해자가 없을 경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생물들이 죽었어, 그지? 그럼 분해자가 다시 그 사체를 다 분해시켜서 토양이나 대기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분해를 못 시켜, 그지? 그러면 사체들이 쌓이고 쌓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분해자가 없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태계에서 분해자가 사라지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이 분해되지 않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사체와 배설물이 쌓이고 광합성에 필요한 무기물을 얻기가 어려워져 생산자의 유기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질과 에너지를 얻지 못해 생태계의 모든 생물 요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태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모든 구성 요소는 생태계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 순환, 물질 순환할 때 탄소 순환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요 질소 순환은 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생물들이 특히 식물들은 이 질소라는 이 성분이 없으면 핵과 또 유전 물질들을 만드는데 또는 이제 뭐를 만드는데 이제 열매를 맺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소라는 기체는 대기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대기의 구성 성분 중에 질소가 78%로 엄청나게 많아, 그지? 많은데 이 질소라는 놈의 화학을 공부하신 부분들은 알겠지만 삼중결합으로 안 정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이를 직접 흡수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질소라는 이 기체는요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식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형태로 바뀌어야 돼, 그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뀔 때 간단한 내용이 이 질소라는 이 친구가 번개라는 놈을 빵 맞으면 뭐로 변합니까? 이렇게 질산 이온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식물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놈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놈이 어떤 물질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지? 자,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정한 질소를 식물들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지. 그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소 고정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들은 먹이 사슬을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고요. 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 세균 곰팡이 버섯이라고 그랬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분해되어 다시 이용되거나 또는 다시 되돌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보지. 원래의 질소 기체로 환원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자 질소 고정 작용 아까도 강조했듯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그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뿌리옥 박테리아야. 대기 중에 질소가 식물이 이용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 그래서 이 형태가 뭡니까? NH4 플러스나 또는 NO3 마이너스 그지? 이런 놈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혹 박테리아. 그지? 박테리아가 해석을 하면 세균이야. 그죠? 콩과 식물 뿌리에 뿌리혹을 만들어 식물과 공생하면서 얘는 뭐를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고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그지? 그래서 뿌리옥 세균은 콩과 식물에게 질소 화합물을 제공하고 콩과 식물로부터는 서식지와 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공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생이다라고 얘기하기를 합니다. 자, 또 두 가지. 아까 쌤이 처음에 여기 설명했을 때 요거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번개. 그지? 자, 그러면 공중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 그지? 번개가 쳐서 공중방전이 일어나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고온이 되면서 자,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서 질산이온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공중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이야. 그치? 번개. 그래서 기본 틀은 이거야. 그치?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질소가 빠방 번개를 맞으면 질산이온이 되고 식물 뿌리의 뿌리혹 세균에 의해서 또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소 순환 과정 이것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1번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1번 요거야. 그지? 요거 1번. 자,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그지? 그래서 대기 중에 요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요 과정이야.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는 자, 요 종류가 나오네. 뿌리혹 세균, 아족토박터, 그 다음에 남세균. 그지? 물속에 있는 거. 남세균. 과합성을 하는 세균이 남세균입니다. 이런 거 같은 요런 세균들을 우리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표현들이 어감이 비슷해서 되게 헷갈려. 질소 고정이 아니고 이번에는 질산화작용이야. 알겠니? 질산화작용은 자 누가 누구로 변합니까?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바뀌는데 어떤 친구가 관여합니까? 질산화 세균이야. 그지? 아, 그러면 질소에다가 산소를 붙이는 꼴이잖아. 그지? 이때 관여하는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하고 달라. 질산화 세균입니다. 질산화 세균.
그래서 2번 경로가 여기 있습니다.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공중방전. 번개로 인해 공중방전이 일어나면 대기 중에 질소의 일부는 고온에 뭐와 결합합니까? 산소와 결합하여서 질산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부는 고온의 산소와 결합하여서 질산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질소 동화작용. 자, 또 보세요. 질산화작용이 아니야. 질소 동화작용. 자, 요 세 개 어감 비슷하지? 질소 고정입니다. 요거를 내보칠까? 질소 고정이냐? 질산화작용이냐? 질소 동화작용이야. 질소 동화작용은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들, 암모늄 이온이나 이런 질산 이온은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서 식물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 합성이 있지, 그지? 이게 질소 동화 작용이야. 동화, 그지? 우리 동화 작용, 이화 작용 이걸 배웠잖아요, 그지?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굉장히 분자량이 작잖아, 그지? 그러면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 합성에 쓰인다. 이런 과정을 질소 동화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소 동화 작용. 4번 요게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질소 동화 작용. 자, 그 다음에 식물체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은 먹고 먹히는 이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소비자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합물은 분해사에 의해서 암모늄으로 분해되는 후에 토양으로 돌아가 식물이 다시 이용하거나 또 어떻게 돼?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전환되어 식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지. 탈질산화 작용입니다.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야. 이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양 속의 질산이온은 일부는 또 어떤 세균입니까? 탈질산화 세균이야. 그러면 벗어난다는 얘기야.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 질소기체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질소기체로 환원이 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순환에 의해서 어떻게 돼? 대기 중에 질소라는 이 기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들 잘 봐두세요. 질소 고정작용, 질산화작용, 질소 동화작용, 탈질산화작용이지. 그래서 어감들이 많이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탄소순환과 이 질소순환을 이제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표를 하나 이제 제시를 해놨네요. 자, 빨간색은 일단은 뭡니까? 탄소순환에 대한 내용이야. 자, 1번을 보게 되면요. 1번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로 들어오는 거고, 유기물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 2번, 3번 2번은 뭐야? 소비자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 호흡이지, 그치? 그 다음에 또 3번은 이제 생산자 소비자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질소순환이 탄소순환보다는 엄청나게 색깔이 많지, 그지? 그죠?
그래서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질소라는 이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걸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질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되는 게 질산화 작용. 산소가 붙잖아, 그지? 그 다음 공중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질소 동화 작용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식물에 흡수되어서 질소 화합물을 단백질과 핵산 이런 놈들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 또 5번 같은 경우는 생산자 소비자, 그치? 생산자 또 사체 배설물. 뭐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자 소비자니까 먹고 먹기는 그지 먹이 사슬을 통한 유기물의 질소 이동이고요. 자, 이제 요거 다시 거꾸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요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봐두셔야 됩니다. 6번 탈질산화 작용이에요. 그래서 질산이온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질소 기체가 되는 요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질소 고정 작용 꼭 암기하세요. 질소 고정, 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 이것과 다르게 요 질소 동화 작용이 또 뭔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소 고정, 그렇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된다. 그러면 이때 질산화 세균, 그지? 이런 게 참 잘 안 외워져. 질산화 세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 다시 질소로 된다. 탈질산화 세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외울 게 왜 이리 많을까요, 오늘? 자,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통합과학에는 언급 안 됐던 새로운 형태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자,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 생산과 소비. 생태계에서 모든 생물은 생산자가 생산하는 유기물을 이용하지, 그치? 그래서 이 생산자가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생산하는 것은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지금 먼저 요 놈을 보는 게 좋아요. 요 표를 그대로 암기를 하십시오. 자, 이제 총생산량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으로 생산한 총이니까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유기물의 총량. 생산자가 화학에너지로 전환한 태양에너지의 양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총생산량은요, 이제 광합성이지, 그치?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잖아, 그치? 양분이 화학에너지입니다. 이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총량에서 자기의 어떤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생산자가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한 유기물의 총량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순생산량. 자, 순생산량을 어떻게 우리가 배웠냐면 생코피라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름이 좀 바뀌긴 또 있는데 생장량이라고 작년에는 배웠어. 그지? 성장, 생. 그 다음에 코사량. 죽는 거야. 그지?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피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피식은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유기물의 양을 우리가 피식이야. 그지? 피식. 자, 피식의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포식입니다. 잡아먹는 형태를
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식. 자, 그러면 이제 순생산량이 뭐냐면 생코피야. 생코피인데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뭡니까? 순생산량이고, 이 순생산량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성장량, 고사, 낙엽량, 그지? 고사, 말라 죽는 거지? 낙엽량, 피식량, 그지? 초식 동물들이 이 식물들을 먹잖아, 그지? 이게 피식량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외워두세요. 그래서 성장량은 순생산량 중에 피식량과 고사량, 낙엽량을 제외한 나머지로 뭐 식물의 성장에 사용되거나 그치? 식물체에 저장되는 유기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성장량이 포함되는 내용은 성장이니까 이 저장되는 유기물의 양은 쉽게 이해되잖아요. 그지? 추가로 식물 성장에 일단 쓰여. 그지? 식물 성장에 쓰이는 것도 성장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좀 통으로 좀 외워두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량과 소비량이야. 식물 군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군집, 그렇지? 군집은 여러 종의 집단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식물들도 여러 종류들 막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고, 순생산량은 다시 총 생산량에 요거 이항시키면 호흡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은 그렇죠? 총 생산량은 순생산량은 다시 표현하면 생코피, 그지? 생코피. 요거 좀 잘 외워두세요.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성장량은 순생산량에서 피식량과 고사량, 낙엽량을 뺀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공부할 때 요 자료를 통으로, 그지? 외우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이 안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우선 큰 틀을 좀 외우세요. 총 생산량, 호흡량, 순생산량, 그지?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 그래프, 요것도 그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거 보는 방법이 이게 이 길이가 요 시간대야. 요 길이가 총 생산량이면 또 여기에 뭡니까? 파란색이 순생산량이야. 그지? 그러면 총 생산에서 순생산을 빼면 이 폭 있잖아요. 요 폭이 호흡량이 된다. 또 이제 순생산량이 이만큼이면 여기에서 성장량을 빼버리면 나머지 요 폭이 있잖아. 그지? 요게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지 안 적어놓고 뭐 찾는 문제가 나오면 꼼꼼하게 암기를 하지 않으시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유기물의 양. 소비자는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에게서 받은 유기물 중 일부를 호흡에 이용하거나 또 몸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치? 일단은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쓰여. 그치? 그리고 남는 거는 저장이 되지. 그치? 저장이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반복적인 내용이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왜? 일단은 생명활동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이 돼. 그지? 세포로 인한 발생된 이 열이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자, 요 그림도 아주 쉽게 잘 돼 있네. 자,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었네. 그치? 태양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무조건 초식동물이야. 그 다음에 이 풀을 1차를 먹는 게 2차고 2차를 먹는 게 3차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들은 다 지금 어디로 귀결됩니까? 사체화 배설물. 그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두셔야 될 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색깔이 있지, 그지? 녹색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화살표를 보면 이 주황색의 특징들이 다 뭡니까?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잖아, 그지? 맞습니까? 버려지는 열 에너지야.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이 녹색은 먹고 먹히는 이 관계가 돌고 돌지, 그치? 돌고 돕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됩니까? 빛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속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 포도당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또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 그러면 생산자의 상위 영양 단계는 1차 소비자. 1차의 상위 영양 단계는 2차. 2차는 그 상위가 3차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며 각 영양 단계마다 에너지의 일부는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이용되거나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도 누가 호흡을 합니까? 분해자의 세포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외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일단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이런 에너지는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 효율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효율은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전분의 현 곱하기 100. 여기니 전현100입니다. 전현100. 그래서 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야.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할 때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은 어떻습니까? 효율은 증가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지?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 하는 공식 퍼센트 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 암기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은 태양의 빛에너지고 에너지 전환,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지.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 양, 먹이 사슬을 따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을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므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의 영양 단계가 그지? 뭐 1, 2, 3, 4, 5, 6, 7, 8 계속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에너지 양이 줄잖아. 양이. 그러면 0에 수렴하잖아. 그 양이. 뭐 양이 없는데 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통 뭐 4, 5단계로 제한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율은 생태계의 종류와 생물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생태계에 따라서 한 5에서 20% 범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넘나드는 이런 에너지, 그지? 양,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이구,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일단 시작점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지. 자, 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 요 생산자, 그지? 요 생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여기서 받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이 양에서, 그지? 일부는 호흡으로 방출. 그 다음에 일부는 사체나 배설물. 그 나머지가 바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요 값이, 그지? 요 값에 의해서 요 값이나 지금 볼 때 뭘 봐야 생산자를 중심으로 여기에 생산자가 딱 있잖아, 그지? 생산자가 있으면 지금 이쪽에서 나가는 양이 요 세 개잖아,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요 양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요거 구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의 전환은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 그 다음 에너지율은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물 요소를 거쳐 비생물 요소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거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양 20810, 그치? 마이너스 요거를 하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넘어가는 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처음에는 2810이었는데 여기에서 남는 요 양이 336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요 3368 화살표가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합하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라는 요 부분을 할 때 가라는 또 미지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해석할 때는 여기에 값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일단은 가를 구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가는 6, 15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한, 그치? 한 레벨에, 그치? 위치에 화살표 들어가고 나가고가 양이 똑같다, 그치?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의 합이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가 값은 얼마가 나왔니? 가는 21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얘는 383은 요거 더하기 나를 하면 383이 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또 얼마가 되니? 3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 양과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듭니다. 근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지. 요거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but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증가한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생산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생산자가 갖고 있던 양이 이만큼이었잖아. 분의 장애가 갖고 있는 양 현 단계 곱하기 100 그럼 16.8 숫자를 보세요. 그 다음에 2차는 전 단계 얼마가 나옵니까? 3368분의 383 곱하기 100 하면 요 숫자가 커졌니 작아졌니? 작아졌지? 얘는 더 작아졌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면 되냐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전 단계 곱하기 현 단계 곱하기 100. 전 단계 곱하기 현 단.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 이 책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효율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네. 숫자가 작아져 있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존과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요거는 잠깐만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보통 전 거는 증가했었는데 요게 약간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일단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수치상으로는 예를 들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요거였잖아. 현 단계 곱하기 100을 하면 16.18.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하면 11.37, 5.48.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양도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도 지금 얘는 줄어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일단 요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좀 이상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자료 활용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와, 이거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 평형. 요거는 통합강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네. 그래서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을 차례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량은 현재 생물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생물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기물의 총량, 생물량.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 에너지 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 요 틀. 생태 피라미드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평형,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물 군집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생태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평형 유지, 생물종이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할수록 생태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할 때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생태계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물질 생산 및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며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안정된 생태계에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이 깨지더라도 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시간이 흘러버리면 뭐를 통해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런 피라미드에서 갑자기 1차 소비자, 그지? 배가 불러왔어, 그지? 증가했습니다. 얘가 증가하면, 이 아이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얘는 동달아서 많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증가한 모양, 얘는 줄어든 모양. 여기에서 또 이제 어떤 현상이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지, 그지? 얘가 증가하면 원인에 의해서 얘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는 또 다시 증가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먹이 사슬을 통해서 뭐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원래의 이런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복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 파괴 요인.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계를 넘는 요인이 작용하면 자, 뭐가 깨질 수 있습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자연재해,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사람의 활동, 사람에 의해 외래생물 유입, 그지? 뭐 베스나, 그지? 블루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그 다음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섭하여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예를 지금 여기 자료를 제시해놨네. 미국 정부는 그랜드 캐니언 북쪽의 카이바브 공원에 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6년부터 30년 동안 사슴의 천적인 늑대 사냥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와 사슴이 있으면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지, 그지? 늑대가 포식, 그 다음에 사슴이 피식자야, 그지? 그래서 늑대가 없어지게 되면 일단은 뭐가 사슴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초원이 줄잖아, 그지? 그러면 초원이 줄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늑대의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겠지, 그지? 또 사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냥이 허가된 이후에 사슴과 늑대 개체수와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카이바브 공원의 먹이 사슬은 자, 풀 자체를 사슴이 먹고 사슴을 늑대가 먹는데 늑대 사냥이 허가된 직후에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내 초원의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를 보세요. 그러니까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사슴의 개체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표는 사람의 혈당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 원인과 그로 인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개체수 감소 원인. 뭐 지구온난화로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 바닥에 서식하는 모자반, 감태 등의 이런 해조류 개체군은 높아진 수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영양, 다양한 해양 생물의 몸을 숨기거나 알을 낳는 장소로 이용되는데 해조류가 사라지면 해조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해양 생물도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왕고래. 남극해의 산성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왕고래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있으며 선박과의 충돌, 해양 쓰레기, 각종 연구를 위한 초음파 등은 대왕고래 생존과 번식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치? 그래서 대왕고래는 표층부터 심해까지 물질을 순환시켜서 뭐 식물성 플랑크톤의 합성을 돕는데 대왕고래가 사라지면 양분 이동이 줄어서 광합 성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평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해달. 밀렵으로 해달은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폐플라스틱 유리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해달의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이 사라지면 먹이인 성게의 개체수가 늘고 성게의 먹이인 해조류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악화되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바다의 사막화가 진행되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사람의 활동으로 인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경우에 자연재해에 의한 파괴보다 피해가 심각하며 생태계의 평형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개념 확인 문제는 풀어드려야겠죠. 자, 요거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생태계에서 물질 소환.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며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순환한다. 그 다음 탄소 순환. 대기 중에 누구는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으로 이용되고 유기물로 전환되며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질소순환. 질소기체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 형태로 전환되어야 식물에 흡수되어 이용할 수 있다. 식물이 합성한 질소화합물은 무엇을 따라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합물은 어디에? 분해자에, 그죠? 분해자에 의해 분해되거나 다시 이용되거나 질소기체로 환원되어 대기 중으로 들어간다. 생태계에서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무슨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태양의 빛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하위 영향단계에서 상위 영향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이다.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에너지 뭐라고 얘기하니?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하위 영향단계부터 상위 영향단계까지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을 차례로 쌓아 올린 것.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등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계 평형.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그치? 물질이냐 에너지냐 이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큰 흐름을 보세요. 파란색은 돌고 도네, 그치? 돌고 돈다.
그러면 파란색 B가 뭡니까? B가 물질이 되고요. 물질이 되고 A가 뭐가 됩니까? A가 에너지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탄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탄소는 주로 대기 중에 탄산소, 대기하면 무슨 형태야? 이산화탄소 형태지? 틀렸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전환이 됩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중에 일부는 소비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소비자에 의해 분해되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분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생태계에서의 질소 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은 대기 중에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니까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했어? 질소 고정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됐습니다. 이거 질소와 산소가 만나지? 질산화 작용. 이거 암기 안 하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질소가 질산이온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공중방전, 번개잖아. 그지? 번개. 그 다음에 질산이온이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니? 탈질산화 작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라에서 골라 기호를 쓰십시오. 질산화 세균에 의한 질산화 작용이니까 라. 공중방전에 의한 거니까 가. 그 다음에 탈질사 세균에 의한 탈질산화 작용이 라. 그 다음에 뿌리혹 세균, 남세균에 의한 질소 고정이니까 뭐라 하면 됩니까?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얘가 2차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의 에너지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전 단계가 얘를 기준으로 그지? 현이잖아. 그지? 100분의 15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15%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쭉 됐는데 오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외울 게. 예. 많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꼼꼼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물질과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